중복투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유권자의 신원이 밝혀졌습니다. JTBC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에서 중복투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유권자가 해당 투표소의 계약직 선거 사무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참관 행동입니다. 12시간 5시에 중복투표를 못하는 것인데 마음만 먹으면 몇 번이고 투표지를 뽑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야 아는 얼굴이 하다가 눈에 걸린 것이고 모르는 것에서는 아무런 제재 없이 한 사람이 여러 군데 다니면서 몇 번이나 투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투표소에서 선관위의 서버에 접속해서 유권자 신원을 확인한 후 투표지를 발급은 하지만 이 사람이 사전투표를 했는지를 확인해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수십 장의 투표를 해도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사전선거 첫날 오후 2시 21분 한 여성이 등장합니다. 다른 투표자들과 같이 핸드폰을 보면서 여유롭게 투표장으로 들어갑니다. 약 3분 뒤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여성. 그리고 약 22분 후 여성은 다시 투표소에 등장합니다. 20분 사이 두 번의 투표를 무사히 마치고 간 것입니다. 서울의 또 다른 투표소. 녹색의 등산복을 입은 남성은 가방에서 여러 장의 신분증이 든 비닐에 또 다른 신분증을 넣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 왔었는데 처음 왔을 때도 약간 굉장히 눈에 띄는 복장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두 번째 오고 이제 세 번째로 왔는데 세 번째는 이제 좀 의심이 든 거죠. 두 번째는 그냥 데자뷰인가. 인간의 기억이 별로 그렇게 완전하지가 못하잖아요. 네. 그래서 두 번째 왔을 때 그냥 데자뷰인가 싶었는데 이 사람이 세 번째 또 온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자체적으로 이렇게 와서 투표한 사람 개조를 하려고 구석에 서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제 앞에 오더니 제 앞에서 가방을 그렇게 편반 위에 올려놓고 뭘 주섬주섬 꺼내더라고요. 꺼냈는데 플라스틱 그 지플락 백을 꺼냈는데 그 안에 주민등록증이 제가 그러니까 정확히 세어볼 수는 없었지만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두께가 한 10장 정도는 있어 보였어요. 그러니까 주민등록증이 한 10장 정도 지플락 안에 있었는데 제 앞에서 그걸 열더니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골라가지고 꺼내서 들고 투표소로 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분명 한 번 더 올 것 같아요. 한 번 더 오면 진짜 유탄전이라도 벌여갖고 시민체포로 해버리려고 했거든요. 네. 근데 네 번째로 또 왔어요. 한 2시간 정도 뒤에. 또 왔는데 그때 이제 손주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제가 찍은 사진에 손주는 안 나왔는데 그 가방에다 녹색 등산복을 메고 있던 사진, 그게 네 번째로 왔을 때 사진이거든요. 네. 그때 이제 손자를 데리고 왔어요. 손자가 이제 할아버지 하면서 연기를 하는데 굉장히 연기가 자기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할아버지라고 호칭을 너무 많이 쓰고 할아버지한테 계속 말을 걸면서 투표하러 들어가냐 하고 나왔냐, 뭐 이제 집에 갈 거냐, 할아버지 이러면서 굉장히 자기 할아버지라는 걸 너무 강조하듯이 그렇게 자기적으로 연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제 주민등록증 꾸러미를 꺼내면 이제 뺏어버리려고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 사람도 뭔가 수상한 낌새가 들었는지 네 번째는 사전투표소 앞에서 그냥 한참 두리번거리다가 그냥 손자를 떨어져버렸어요. 네 번째 투표는 안 하고. 이번에는 중복 투표를 하다가 발각이 되었다는 소식이 SNS에 올라옵니다.
집사람이 이제 오전에 갔는데 오후에 또 그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 와서 오늘 오후에 투표로 오셨대. 그랬더니 집사람이 오전에도 왔는데 그러더라고요. 유효기간이 지난 신분증으로 투표를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젊은이는 지문 인식기도 그렇고 스캔도 다 가짜라고 말하면서 내일 사전투표소 어디든지 가서 투표를 한번 해보시라고 권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사전투표는 수기 인명부도 없고 전산 인명부도 없으니 아무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 신분증이나 가지고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투표를 하더라도 얼굴로 식별해내지 않으면 전산상으로는 적발하기 힘든 것이 우리 사전선거 시스템의 모순입니다. 이번에 이 기가 막힌 현실을 제대로 알게 된 겁니다. 중국인이 대규모로 들어와서 가짜 신분증을 가지고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투표를 하더라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전선거 시스템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번 6.3 대선 사전선거는 중국인의 놀이터가 되고 있습니다. 투표소 내에 카메라로 마음대로 촬영을 하고 기표한 투표지를 SNS 마음대로 올려서 자랑합니다. 오전에 막 중국 사람들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밀려왔대요. 네. 근데 투표할 줄도 몰라가지고 그 직원한테 이거 투표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예. 투표를 할 줄 모른다는 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나이만 50 먹었다 그러면 투표한 지가 얼마나 많이 됐는데 그걸 모른다고 가르쳐달라고 하냐면. 아,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投票的人，真的。 심지어 카메라를 켜고 투표소로 진입하는데 투표를 하고 나오는 사람들인지 친분이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한국말과 중국말이 같이 혼용되기도 합니다. 投票现场。 来投票的人挺多的。중국인들이 불법으로 투표하는 것을 감시하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물어볼 거에 나온다. 아 저기요 잠깐만요. 띠가 뭐 어떻게 되세요? 네? 무슨 띠예요? 띠가 어떻게? 이거 얘기해 주실 수 있죠? 띠가 어떻게 되나요? 숫자 좀 세보실 수 있나요? 손으로 손으로 해. 들어가세요. 29일 30일 이틀 동안 많은 시민들이 참관인으로 투표장에서 사전투표자 수를 세웠습니다.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고 열심히 세웠다고 합니다. 이들 참관인들이 개수하는 곳은 거의가 다 자신들이 센 투표자 숫자보다 선관위 발표 숫자가 많았다고 증언합니다. 광주광역시 신가동의 경우는 6시간 만에 500명이나 차이가 납니다. 100명 차이는 기본입니다. 부산 남구 사전투표소는 100명 이상 차이가 나서 항의했더니
직원들이 잘못 계산했다고 시정했다고 합니다. 기록을 남기기 위해 이의 제기서를 작성한 참관인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제가 몰래 모니터 사진을 29일 날, 30일 날 다 찍었어요, 사진을. 근데 30일 날 마지막 그 투표가 2,946표인데 선관위가 또 발표하잖아요. 네. 밤에 한 거 발표한 거 그거 보니까 10표를 갖다가 플러스를 시켰더라고요. 마지막 모니터에 찍힌 건 2,946명인데 10명을 추가해가지고 56명으로 발표를 했더라고요. 선관위 발표는요? 네네. 5시경에 5시와 6시 사이경에 막판에 갑자기 15표가 늘어나더래요. 그분도. 네. 저는 다 끝난 다음에 그 선관위 발표한 게 10표가 늘어난 거고, 그분은 5시와 6시 사이에 갑자기 15표가 싹 늘어났대요. 네. 평소에 제가 가지고 있던 의문이 이런 식으로 해소가 됐습니다. 숫자를 모니터에 열심히 계산해서 적어 놓습니다. 혹은 총선에서는 전자개표기의 노트북의 합계가 뜹니다. 그러나 전체 합계를 내는 선관위 전광판에는 다른 숫자가 올라가는 겁니다. 이번 경우는 지역 투표소에서 합계를 보내면 선관위 전광판에서는 더해진 숫자가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를 속이는 방법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 선거 시스템은 신뢰를 할 수 없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5명이 항의하기 위해 중앙선관위를 찾았습니다. 사전 투표를 하는 유권자 수를 헤아리고 있는데 선관위에서 발표된 사전 투표자의 수는 그것과 큰 차이가 납니다. 실제 투표자 수보다 많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했는데 선관위의 답변은 2, 3% 차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선관위의 답변입니다. 선관위가 2, 3%는 괜찮다고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대선에서 3%면 100만 표가 됩니다. 그 정도는 괜찮은 겁니까? 총선에서는 2%나 3%로 당락이 결정됩니다. 선관위 이런 생각은 정말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에게 우리 선거를 맡긴다는 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전남 광양시 태인동 공식인구 1443명, 관내 사전 투표자 수가 이보다 300명이나 많은 1778명, 전남 순천시 중앙동 인구 2491명, 그러나 사전 투표자 수는 이보다 많은 2637명입니다. 전북 부안군 행안면 인구 2033명 투표자 수는 400명이나 많은 2461명입니다. 선관위에서 발표하는 투표자 수가 차이가 나는데 그 원인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달라는 질문에 대해서 선관위는 딱 한마디의 답변을 했습니다. 실제 투표자의 수를 세는 분의 말은 믿고 우리가 발표하는 것은 믿지 않는 것입니까? 이게 선관위의 답변이었습니다. 선관위는 늘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투표의 효력에는 문제가 없다. 법률 규정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될 게 없다. 이게 선관위의 일관된 답변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신촌동 사람들이 투표지를 들고 투표장 밖으로 나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처구니 없는 일에 이번에는 선관위가 빠르게 사과했습니다. 용인시 성복동 투표소, 투표자가 받은 회송용 봉투 속에 이재명 후보가 기표된 투표용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열려져 있었죠, 이게. 오픈됐었죠, 이게. 투표용지. 이것은 이제 공개된 투표지로 찍어주세요, 이거. 공개된 투표지. 무효 처리. 공개된 투표자 무효 처리 하시고. 무효 처리로 끝날 수 없는 중대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찍으세요, 무효 처리요. 한 6시 50분에서 7시 때 투표를 하러 갔는데 이제
이제 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관외 투표라서 투표 용지랑 봉투를 받고 기다리는데 투표 용지를 먼저 투표 봉투에 넣고자 해요. 투표 봉투를 열고 투표 용지를 넣으려는데 봉투 안에 있던 거예요. 제가 투표를 아예 하지도 않고 안에 들어가지도 않고 정말 밖에서 기다리다가 제 옆에 선관위 분들도 계셨고 봤는데 걔가 저 반으로 접혀져 있었고 일단 안에 이렇게 봉투를 이렇게 오므리면은 안에 내용물들이 보이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이미 누군가 투표가 되어 있는 용지였어요. 이재명 후보. 그래서 보자마자 어라 하고 옆에 선관위 분께 보여드렸죠. 선관위 분은 그거를 보시고 이제 다른 선관인 분께서 보시면서 이제 그거를 또 다시 영상을 찍으시고 하시면서 봉투는 선관위 분께서 가져가셨고 그렇게 대처가 되었습니다. 경찰이 투입돼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기표가 된 투표 용지가 봉투에 들어있다가 투표자에게 잘못 전달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증거 수집을 합니다. 관련 증거 자료로 선관위는 자작극이 의심된다며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1번 이재명 후보의 기표가 된 투표지. 투표지는 바코드가 있기 때문에 분석하면 이 투표지가 어디로 가는 것인지 언제 인쇄가 됐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코드는 선거명, 선거구명, 주소지 어느 선관위 소속인지 그리고 1년 번호를 통해 언제 인쇄가 됐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의 투표지는 경기도 고양시 정선거구에 소속된 겁니다. 그리고 6.3 대선 고양정, 일산 서구 그리고 1년 번호인 46,497번이 바코드로 밝혀졌습니다. 투표지는 사건 발생 30분 전에 인쇄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쇄가 된 투표관리관 도장은 이곳 성복동 투표소 것입니다. 선관위는 투표자 본인과 그리고 참관인들을 선거법 위반과 업무방해죄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선관위 잘못이 분명한데 말이죠. 분석에 의하면 투표지는 30분 정도, 사건 30분 정도 전에 인쇄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투표자가 자기 그 회송용 봉투에다가 이 투표지를 넣었다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곳 선관위가 왜 이재명 후보가 기표가 된 투표 용지를 가지고 있느냐가 더 큰 문제 아닙니까? 이 모든 문제는 저희가 계속해서 주장해온 투표 관리관이 자기 개인 도장으로 찍으면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투표 관리관 도장을 인쇄를 해서 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투표함 봉인지는 투표함에 간인으로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 것은 뚜껑에만 붙어 있습니다. 간인지를 뜯지 않고 투표함을 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방해하시고 계시는데요. 네? 아니 저는 투표장에서 봉인지는 항상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건 봉인지가 된 거고 이거는 뜯었더니 이게 바뀌었다고. 근데 뭐가 문제예요? 방해하시면 안 돼서 이러시면. 근데 혹시 이거 붙이실 때 3분의 2 정도까지만 붙여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한번 살짝 떼어보실 수 있나요? 이거 띄면 안 돼요. 띄면은 이게 이제 그 띄었다는 게 표시가 나요. 근데 여기에 이게 잔류가 남나 안 남나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투표함에. 다른 걸로 보세요. 너무 방해하시는데? 자, 봐봐요. 안 남는데? 안 남죠? 이거 비잔류형이에요. 이렇게 띄어진 게 표시가 나잖아요. 이거는 여기에 남아야죠. 여기 남는다고. 이거는 제가 말을 아까 잘못 들었나 봐요. 이 저희 봉인지는 비잔류형이에요. 이게 여기 안 남아요.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띄었다는 의미가 그냥 멀쩡한 거랑 띄었다가 다르잖아요. 그 표시예요. 봉인지라는 게. 투표함에 남아야 의미가 있는 거지. 다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의미가 있는 거지. 이거 뭐. 몸통과 뚜껑을 연결시키게 봉인지가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뚜껑에만 붙어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거를 채팅해서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다시 받을게요. 오케이.
동의하시면. 아니 뭐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시면 그렇게 해야죠. 그렇죠. 괜히 안 해둬야지 봉인 밖에다가 나중에 이거 하면 나중에 조금이라도 문제를 제기를 하면 나중에 뭐라고 얘기할 게 없으니까 이렇게 지워지거나 그럴 거는 사전에 감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볍게 그냥 이때 지울 때는 지워주시고 다시 문의하시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50초 될까요? 왜냐면 집단으로 뚜껑에만 봉인지가 붙어 있습니다. 특히 사전선거가 끝난 후 투표한 보관소에서 봉인지를 뜯고 관외 사전 투표지를 투입하는 것은 이제 일상적인 일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아무런 제재 없이 아무 시간이나 들어가서 마음대로 투표지를 집어넣어도 되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흔적을 남기는 봉인지를 사용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인데도 흔적을 남기지 않는 봉인지를 사용해 아무 때나 뜯어서 투표지를 집어넣는 이런 일이 왜 없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봉인지 흔적을 없애려고 정말 열심히 닦아내고 있습니다. 관외 사전 투표지는 50장씩 묶어서 운반합니다. 운반 상자는 봉인을 빈틈없이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보시는 운반 상자는 봉인지들이 다 뜯어져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운반도 어떤 정확한 규칙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근데 이게 매뉴얼이라고요? 이게 매뉴얼이에요. 마감이라는 거지. 그건 성관을 하세요. 아니 저는 그게 성관이 아니라 아니에요. 이거는 말이 안 돼 이거는. 이거 종이빵. 와 진짜 투표함 통에 넣어서 가는 게 아니라. 아니 그 병장 거기 쫓아와서 얘기해야겠네. 와 종이 박스에 넣어서 간다고? 좀 하세요. 예? 아니 이쪽 나오세요. 아니 이거 지금 여기 저기 경찰분이 개입 못하긴 해요. 이송해야 되는데. 와 나 진짜 얼탱이가 없네. 피우사님 타세요. 아 나 진짜 이게. 학생 몇 명이세요? 차 가자. 여기 지금 차. 아니 저게 왜 저렇게 됐어? 아니 투표함 통 어디 갔냐고. 이게 무슨 매뉴얼이야 씨. 아 나 진짜 이게 매뉴얼? 아니 종이 박스에 투표지를 담아놓은 게 제가 관찰한 6.3 대선 사전 선거는 정말 엉성하다 못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특히 관외 사전 투표 관리는 무법천지와 같습니다. 제대로 된 감시도 없고 그리고 규정도 없이 봉인지를 함부로 뜯어서 아무 때나 가서 투표용지를 집어넣습니다. 투표지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우체국 중앙집중국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참관인도 없습니다. 따라서 거기서 표를 갖다 부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관외 사전 투표지가 300만 장이 넘습니다. 대선에서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표입니다. 한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여러 차례 투표를 해도 알 수가 없고 어떤 신분증을 써서 하더라도 가짜 신분증이라도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선거 관리입니까? 사전선거는 없어져야 합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소리 좀 높여주세요. 볼륨 하나 둘 하나 둘. 자, 이 시간 2025년 이제 6월 2일 월요일 02시 17분입니다. 하루 전날이 되겠지요. 6월 1일 저녁 8시부터 시작된 이 집회에 오늘 이 자리에서 현재 저녁 8시부터 해서 현재 다음날 새벽 2시가 넘었습니다. 밤새워서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도 계시고 너무 감사드리고, 또 밤새워 가면서 어제 그러니까 5월 29일과 30일 있었던 사전투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부정수가 있었는지를 그 증거로서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애쓰신 이영돈 PD님, 우리 감사의 뜻으로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자, 여러분, 우리는 두 눈으로 똑똑히 봤지 않습니까? 단순히 관리 부실이 아니라 투표용지를 집어넣는 것도 보이고, 또 한 사람이 여러 번 들어가서 투표하는 것도 직접 눈으로 목도 했고, 신분증을 여러 개 가지고 또 투표 여러 번 하는 것도 봤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관리 부실을 넘어서 이것은 2025년 6.3 대선 앞둔 5월 29, 30일 이루어진 사전투표는 명백하게 부정선거입니다. 사전투표는 무효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눈으로 봤지 않습니까? 일단 여러분, 저는 보면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공정한 선거입니까? 단 한 표가만이라도 부정선거, 부정투표 나타나면 그 전체가 부정선거 아닙니까? 이렇게 엉망진창에 이런 엉터리 관리와 이런 것을 우리가 맡기는 게 저 옆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중앙선관위 얘들에게 우리가 세금 내가면서 맡겼는 게 공정선거 해달라는 건데, 그만 받지 않습니까? 이것은 부정선거 아닙니까? 선거 결과가 어느 후보가 되든 결국에는 이 화면과 장면을 다 보게 될 거인데, 아마도 승자는 패자는 어떤 말을 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부정선거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저는 제 혼자서는 어떤 판단과 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이제 이 화면을 보시고 눈으로 목도하신 국민들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준비해온,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시민들과 예프, 그리고 함께 이 진실을 밝히고자 애쓰신 많은 제보자분들께 감사드리고, 이런 비참한 현실을 보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느낌과 어떤 감정을 가지시고 어떻게 하실지를 결정해 주십시오. 그 결정에 따라서 저희들도 따라가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저는 드릴 말씀이 여기까지입니다. 제 기분은 투표권을 잃어버린 민주주의의 근본이 무너졌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이거는 엄연하게 부정선거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침묵하고 넘어갈지, 아니면 이것은 잘못되었다, 주권을 되찾아야 된다, 오늘도 여기에서 드러난 부정선거들 때문에, 오염된 선거 때문에 나는 그래도 관외든 관내든 내 투표권을 행사하고 싶다고 선량하게 주권 행사하신 분들은 모두가 그들은 헛수고를 한 것 아닙니까? 그 선량한 국민들의 투표권을 찾아줘야 될 게 아닙니까? 그들이 도둑맞은 투표권 어떻게 하실지 선관위는 답변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노태학 선관위원장, 김용빈 사무총장, 방금 본 이 부정선거에 엄연한 사실에 응답하라!
모든 책임은 선관위가 져야만 할 것이다. 이것을 밝혀내고 투표권 행사한 국민들이 무엇이 잘못이 있습니까? 우리는 국민으로서 정당한 투표권 행사했고 그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를 밝혀냈고 어떤 선거 행위를 방해한 적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고 우리가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이 모든 잘못과 책임은 오직 선관위가 져야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 이 사실을 목도하신 국민들의 목소리를 남겨놓고 저는 제가 할 일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은 아까 저분은요 그 중간에 헌법재판소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제가 내용문을 보니까 이 주제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발언권을 안 드렸고 아까 그 안에 되는 분은 기도문을 계속해서 외우셔가지고 읽으시가 제가 발언을 제지한 것입니다. 자, 일단 지금은 되게 중대한 일입니다. 여러분 금방 제가 공식적으로 저는 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밤새워서 기다려주신 여러분들께서는 저는 이영돈 PD에게 한 번 더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이 행사 우리 이 자리를 만들어준 우리 예프 바로 2030 부정선거 파이터즈에게 박수를 보내드리고 감사의 뜻을 표하는 저는 마이크를 넘기고 물러가겠습니다. 네, 방금 보셨죠? 정말 명확한 부정과 불법의 사례들이었습니다. 정말 저희는요 내일도 오후